안녕하세요. 에이전트닥 대표 A입니다. 2월 11일 LG 디스플레이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관련 2차 전지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 LG 디스플레이. 이제 과거는 반복되지 않는다. 얘기를 할 얘기가 있어서 또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오늘 명절인데, 시간이 조금 나서 다행히 이렇게 또 준비를 하게 됐네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뉴스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요 베트남에 투자를 조금 더 해서 생산 설비를 늘린다는 얘기. 이제 요것만 조금 보면 되는데 이 OLED 패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비 확충을 해서 올해 7월부터 생산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7월부터. 그리고 베트남에서 신규 채용을 무려 5,000명 한다고 하네요. 올 한 해 동안. 그, 예.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닌데,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IT 관련해서 ICT 쪽에서 136억 달러, 역대 2위래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전년 동기 1월에 비해서. 근데 디스플레이가 무려 32%가 올랐는데, 이 중에 제가 조금 유의 깊게 볼 거는 요 OLED 부분이 이렇게 많이 수출이 좀 늘었어요. LCD 부분보다도. 특히 요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중소형 OLED입니다. 사실 대형 쪽은 아니었고,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쪽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예. 음, 예. 요게 지금 TV 쪽이고, 예, 요게 TV 쪽이고, 이쪽이 이제 전기차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전기차 쪽에는 전장 부품 쪽에 이 디스플레이 패널, 특히 LCD 패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까지 일반 차량에 내연기관 차량에 LCD 패널이 대부분 다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약간 휘어지고 또 전력을 조금이라도 덜 먹는 OLED 부분, 예,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 것 같아서 요것도 같이 붙여놓은 것 같아요, 사진을. 지금 OLED TV 출하량은 이렇게 늘고 있으니까 사실 대형 쪽에서는 LG만 독점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요거는 LG 디스플레이 올 1월 1일부터 이제 수급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예, 제가 1월 1일부터 한 거는 개인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팔고 있는데 이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았을 거예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계속 하는 것 같고 그거를 지금 앞으로 더 좋다고 생각하는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받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에서도 많이 받아줬고 그리고 제가 유익 있게 조금 보는 부분은 요 부분인데 지금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어요. 예. 지금 한 달하고 한 열흘 기간 동안 260만 주를 샀는데 연기금이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사실 LG 디스플레이 주주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마 연기금이 요즘 뉴스에 나오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무려 10조 가까운 금액을 일단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국내 코스피 쪽에서. 예. 지금 무려 10조. 코스닥은 안 사니까 연기금은. 지금 10조를 무려 매도를 했는데 그 와중에 다행스러운 건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계속 사고 있다는 거. 올해. 그리고 이 규모는 금액으로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가 연기금이 올 한 해 가장 많이 산 5종목 중에 한 종목이에요. 예, 금액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연기금은 굉장히 좋다고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도 또 괜찮은 것 같고, 이거 추세가 두 개가 있는데, 아, 이거가 지금 일봉 차트인데, 사실은, 예, 여기 이제 6월 달인데요. 되게 재미있는 부분 하나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좀 보면은, LG 디스플레이 왜 안 오르냐, 안 오르냐, 욕하고 뭐하고 하시는 분들 사실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볼 때 그분들이 과연 어디서 들어왔는데 마이너스일까? 지금은 이 부분에 들어왔겠죠. 이 부분에 들어와서 이 언저리에 사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 이 부분에 사갖고 이제 뭐라고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봐왔던 사람들은 지금 수익률이 저도 보면 제가 아마 요쯤일 거예요. 12,000원대 요 언저리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 처음 샀었고요, 작년에.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이 영상을 찍기 시작할 때 그 전부터 계속 찍을 때부터, 그리고 그 영상 안에 보면은 제가 작년 중반 이후부터, 그리고 올 한 해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생명 두 종목만 주로 매매를 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것도 원래 여기에 조금 샀다가 사실은 15,000원쯤 됐을 때 제가 이거를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왜냐면 12,000원, 3,000원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14,000원대를 보여주지 않고 한 번에 15,000원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많이 뭐 제 지인들도 그렇고 많이 매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샀습니다, 사실은 저는. 예, 여기 추매를 조금 했었고, 예, 적어도 뭐 대단한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때 못 사고 요때 추매를 했습니다, 저도. 예, 요 언저리에 추매를 했고 15,000원대. 그리고 쭉 가다가, 예, 이제 좀 한동안 조금 떨어졌죠. 그러다가 제가 18,000원대 요 언저리에서 조금 추매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언저리에서 추매를 잠깐 했었고, 그리고 이날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오래된 LG 디스플레이 주주라고 하면 이날 LG전자에서 그 자동차 부품사, 세계적인 자동차 전장 부품사라고 하는 마그나하고 합작 뉴스가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 LG전자가 거의 뭐 10몇 년 만에 상한가가 나왔죠. 그래서 LG 계열사가 다 같이 올랐어요. 그래서 요날 장중 아마 20한 2%까지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장중 고점은 아니고 한 20% 정도 됐을 때 제가 조금 추매했던 거를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예, 조금. 그래도 기본적으로 산 것들은 계속 갖고 있고 살짝 매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계속 올라가서 저도 요 언저리에서 다시 조금 매수를 조금 더 했고요. 이날 팔았으니까. 예, 저도 판 거보다는 낮은 가격에 샀어요, 어쨌든 간에. 예, 그래갖고 네. 해서 저도 요 23,000원 언저리에서 조금 더 샀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삼성생명 관련된 얘기도 할 얘기가 많은데 주가가 한 15% 정도 빠졌어요. 삼성생명은 그거 관련된 것도 얘기할 게 있고,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들은 이 LG 디스플레이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뭐 수익이 계속 나는 중이죠. 이렇게 계속 추매를 했으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계속 주가가 올라줬으니까. 근데 여기에 사실은 제가 저는 여러 종목 중에 지금 부주로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 번씩 보니까 삼성생명과 LG 디스플레이의 차이를,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같이 주가는 비슷하게 올랐어요, 사실 작년부터 계속.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는 요 파란색 음봉이 감적 실적지가 발표된 날이었어요. 이날 이렇게 쭉 떨어지더라고요. 예. 전년도 그 실적 발표가 정말 좋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쭉 빠져서, 야, 역시 생각대로 가지는 않는구나. 이걸 한 번 더 다시 느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한 이틀, 3일 전부터 되게 고민을 했어요.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는 날을 알고 있으니까 그날 보유하고 갈 것인가, 매도했다가 그날 추이를 보고 다시 매수를 할 건가. 왜냐면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갖고 있고요. 항상 이렇게 조금 더 갖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쪽은 제가 조금씩 매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요거 하나를 팔까, 이제 이 고민을 제 주변 분들은 알고 있는데, 한 3일부터 과연 실적 발표치가 나오는 날 보유하고 갈 것인가 팔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영업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 선반영 됐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그날 매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가가 그래서 조금씩 떨어집니다. 삼성전자도 그랬었고, 예. 어,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 그냥 갖고 가기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쭉 빠지고요. 예,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요거 빠진 만큼 대충 올라왔는데 제가 요때 재밌는 거는 삼성생명은 이렇게 빠지면서 조금 더 빠져서 요 61선까지 거의 터치를 하고 말았어요. 지금 현재 조금 터치를 안 했는데 한 여기까지 맞더라고요. 61선에. 그런데 LCD 디스플레이는 하다가 LCD 패널 가격 단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OLED 그 수출 예상치가 전망이 계속 좋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 삼성생명은 그대로 내려왔지만 얘는 내려오지 않고 버티고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역시 회사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삼성생명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슈 원래 그 삼성전자지분 관련해 갖고 상속세 관련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지금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차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거는 지금 계속 이제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보면 제가 오늘 제목이 사실은 이겁니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제목을 한 게 이게 지금 월봉 차트예요. 2004년부터 쭉 했는데 보시면 지금 사실은 월봉 차트로 보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누구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때 코로나 때 지금 요게 2020년 4월입니다. 3월 19일자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날 이렇게까지 빠지고 지금 반등하고 올라오는데 코로나 덕택에 이 패널 수요가 엄청난 거예요. 전자기기 부품. 특히 노트북이나 뭐 패드나 전자패드 같은 것들, 아이패드 같은 거. 그리고 집콕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자제품이나 바꾸자. 특히 TV. 예, TV 중요하잖아요. 그 덕분에 이렇게 많이 반등을 했는데 이거를 보고 있으면 여기서 더 살 수 있을까? 또는 진짜 고점은 고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봉 차트로는 굉장히 좋지만 월봉 차트만 보고서는 들어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 한 해 LG 디스플레이가 3만 원 이상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투자를 하는 중입니다. 3만 원에 갔을 때 지금 3만 원이면 비싸겠죠. 하지만 한 달 후, 6개월 후 또는 올 연말에 3만 원이면 그 가격이 비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올해 1분기, 2분기 영업 실적 발표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싸다 비싸다를 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분기 사실은 발표하기 전까지는 항상 굉장히 많이 틀리니까 그렇지만 분위기상으로 보고 또 가끔 우리가 주식 차트에 너무 그 주식에 몰두하고 있으면 주변을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자로 뉴스를 이렇게 한번 쭉 그냥 같은 주제로 캡처를 해봤는데 이런 뉴스가 있고요. 예, 세뱃돈 맞으면 이렇게 IP 취소 그리고 변동성의 대기자금이 커졌다. 투자 대기자금이죠. 그리고 어떤 뉴스는 또 이렇게 증시 조정 국면 진입 동학개미 서서히 발빼나 뉴스가 같은 주제인데도 뉴스 내용이 많이 틀려요. 이 뉴스를 보면서 과연 지금이 조정장이 올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더 커질 것인가 그거는 사실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조금 조짐이 보이면 그때 조금 변동하면서 조금 조정을 하나 이렇게 느낄 뿐이지 앞에 어떻게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주식이 고점이다 또는 이제 조정 시작됐다 아니면 초입의 시작이다 뉴스는 정말 많습니다. 그 뉴스 중에 어느 게 맞을지 몰라요. 어느 게 맞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를 보고 가냐면 영업이익 하나만 보고 갑니다. 영업이익이 발 맞춰서 생각보다 계속 잘 나와주면 주가는 계속 상승할 거라고 믿어요. 이런 물결이 있지만 이 단 부분을 하면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보면 여기서부터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또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빠지고 있는데 한 1년을 끊어서 전체로 보면 우상향이 맞거든요. 1년을 끊어서 보면. 그리고 월봉 차트 보면 급격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올라올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뉴스에 같은 거 보면 버블이 터진다, 무슨 이제 끝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옛날에 IT 버블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업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졌던 거거든요. 영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 회사가 현재 시총이 얼마고 이 시총으로 장사를 해서 돈을 얼마씩 벌고 있는지,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 회사가 있는 자산의 가치, 이거를 따져봐서 주가가 비싸다 싸다를 논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영업이익이 지금 지난 3년 동안 마이너스 나면서 계속 빠져왔었는데 이제부터 영업이익이 이 코로나 영향이 좀 있어서 그런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됐어요. 이와 발맞춰서 정말 운도 좋게 전기차가 드디어 시작이 됐다는 거. 올해 전기차 침투율이 약 7%에서 10% 사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그러면 전기차에 들어가야 하는, 전기차가 지금 차가 그렇게 싸질 않아요. 그래서 전장 부품에 POLED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예정이 있어요. 전기차를 보면. 그래서 그걸 보고 나면 지금 전체 그 차량에 들어가고 있는 POLED 부분 중에 전 세계 글로벌 점유율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유력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전장 사업도 정말 커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던 거고, LG 그룹 자체에서도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 같고 있어서 어떤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반도체 그 쇼티지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가 틀리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정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왠지 주식시장에 오래 있던 사람으로서 그런 회사는 조금 들어가기가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커뮤니티에 LG 디스플레이 욕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은 오래된 주주 입장에서 보면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 유입된 분들이니까. 이제 이 고점에 유입된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많다는 거는 누군가 계속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래 있었던 요 뒤쪽에 있던 아, 예, 이 위쪽에 요 라인에 있던 분들께서 지금 물 타서 차익 실현 또는 원금이 됐을 때 정리를 지금 해가는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아, 가끔 회사도 봐야 되지만 어느 날 문득 이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분위기를 조금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과연, 첫 번째는 주식시장이 과열은 맞는데, 과열이라고 해서 이거를 만약에 이런 파티라고 쳤을 때 즐기지 못했을 때 오는 불편함, 뭐 이것도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또 조정이 언젠가 시작된다고 하면 그 조정 속에서도 살아남을 만한 기업들, 그 기업들을 만약에 자기가 투자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시장이 조정이라고 해서 개별 주식도 조금씩 조정을 받았을 때 어, 그 팔지 않고 기다리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회사여야지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회사를 제 생각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2021년이 아니고요. 2022년, 그리고 2023년, 그리고 2025년을 생각하면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보조금이 중국 쪽에 많이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중국 쪽 BOE 특히 같은 이런 기업들이 OLED 투자를 잠깐 지연하고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OLED 생산 시설을 베트남에 투자해서 늘리고 있는데, 경쟁업체라고 후발주자 따라오는 중국 쪽의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BOE 등등등이 OLED 투자를 조금 지연하고 있어요. 보조금이 축소하다 보니까 더 이상 덤핑 영업을 못하고
그리고 LCD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주력으로 생산을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디스플레이 기술 격차가 점점점 나고, 그리고 점유율, 독점 점유율이 조금 틀려질 수 있다. 디스플레이 OLED 부분을 많이 선점하고 있는 선점 효과가 더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뉴스를 종합했을 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 LED 디스플레이 올 한 해 내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할 예정이지만, 마음 한켠에는 언제든지 그 전체를 다 던질 수 있는 준비도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너무너무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판단했을 때 좋지 않은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 전체를 다 던질 준비도 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 LG 디스플레이를 투자를 했다고 하면 좋은 회사 분명합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도 정말 좋아 보이고, 하지만 그거를 맹신할 수는 없어요. 예. 언제든지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마음은 조금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이제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현재는 LG 디스플레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올 한 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생명 두 종목만 주력으로 계속 매수를 할 예정인데, 다음에 편에 지금 두 가지 얘기를 좀 미리 드려야 될 것 같았는데, 다음번에 드릴 얘기는, 첫 번째는 3월 9일, 10일 SK바이오사이언스 예, 지금 공모가 있어요. 그래서 예,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삼성생명 관련해서 제가 이제 조금씩 삼성생명을 조금 사야 되지 않나 관련된 얘기도 다음 편에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